다이나믹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회복세가 기대되는 게 바로 올해부터예요. 물론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더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요즘 또 독감이 유행입니다. 또 굉장히 또 독감 걸리면 낫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나 갖가지 각종 투자에서도 대박 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5년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권이 본격 취임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설 명절이 굉장히 또 길기도 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정책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각종 이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또 움직이는 인프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선정을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업 분석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두산바켓입니다. 두산바켓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좀 꼽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두산그룹이 한번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이제 외면받기도 했고 주가도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주가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한 8월 이때도 주가가 크게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7월 내지 8월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사실 이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재차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라 조금 더 이제 상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에서 최근에야 전진건설 로봇이 주가가 많이 갔지만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쪽에서 한 종목을 먼저 꼽아봐라, 대장주를 꼽아봐라, 지표 종목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두산바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주가 하락을 맛보기야 했지만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저는 두산바켓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방 산업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그다지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도 좀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건 이제 건설 쪽이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는 사업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이제 물가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연준을 실제로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을 하다 보니까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성으로 목표를 좀 잡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때도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좀 더 육성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기준금리 인하 유도 정책은 사실상 이제 인프라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수혜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기지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 하향 안정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있어서 같이 수혜를 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익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제대로 못 갔다, 이런 거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주가는 오르는 걸까? 일단 이익이 어느 정도 안 나올 거라는 거는 24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매출이 쪼그라들고 영업이익, 순이익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었는데 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해라고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도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해요.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마진율도 더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PER도 이제 한 8배 그리고 그 아래로도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 사업의 육성이 더 빨라질 걸로 예상돼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인프라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인프라 정책이 활성화되는 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좀 근거를 들어드렸죠. 지금 전 세계적인 불경기인데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연준에서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세금을 덜 걷고 그 다음에 돈을 써가지고 유동성을 이제 좀 확보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인프라 정책이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일환에서 세금을 낮추고 이제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럼프가 또 유도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도가 될 만한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각종 국가들에서도 건설기기 관련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 추후에 이 건설기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바켓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는 저는 HD 현대건설기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HD 현대그룹주에서 건설기계는 HD 현대건설기계랑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착기가 상당히 좀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북미 시장에서 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이제 이 밥캣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인프라 정책이 활성화되고 건설기계 섹터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선 두산바켓이 또 외인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굴착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판매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딜러들 리스나 할부 판매 이런 데 이제 좀 수익성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그 딜러들 리스나 이제 그 할부 판매 이런 부분에서 좀 로스가 나고 있는 거를 비용을 딜러들에게 이제 보존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기계가 손해를 좀 입게 됐고 이게 매출이나 이익이 이제 좀 타격을 받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두산바켓과 같이 24년도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두산바켓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회복세가 기대되는 게 바로 올해부터예요. 물론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더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요.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HD 현대건설기계가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 지표 종목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명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러우 전쟁을 종식하는 게 인프라 쪽으로 수급을 이제 이동시키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만나서 계속 관세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종전을 유도하고 있죠.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니네 계속 싸우면 전쟁하면 관세 매겨버린다. 결국 돈으로 협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금방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은 한시바삐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카드를 피해갈 수 있는 국가는 많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평화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이 입고 있는 타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종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덕분에 한국도
지금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반짝 웃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대규모 수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굴착기가 이제 122대 공급을 해주게 됐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고 인프라 정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하려고 나라들이 앞다퉈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태 왜 인프라 정책을 안 했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나 빨리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명확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죠. 난 기준금리 인하 계속 진행하고 압박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렇게 따라오게 유도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평화를 가져올 거고 평화 이후에 재건,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슈까지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불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국들도 그럼 빨리 경기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 그거의 일환으로서 재정 적자, 다른 나라도 따라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미국을 믿고 미국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투자를 진행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최악의 산불이다 트럼프가 평가하면서 LA를 방문했는데 연방재난관리청 실패, 폐지 시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환경단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가 이제 LA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보호한답시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막 방향을 막 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지역들이 막 건조해지고 그럼 막 불이 잘 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함부로 이제 막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A 좀 방문하기도 했고 이걸 또 토대로 해가지고 인프라 정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지금 인프라 정책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가 사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짝꿍 종목인데 26년도까지 이제 성장세, 그다음에 마진율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PER과 PBR이 PER 7배, PBR 0.6배까지 떨어지는 걸 기대해 본다면 지금 막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으로 잡기에 아주 좋은 자리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타점 놓치지 않고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분할 매수하기에도 아주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트럼프가 아주 안정감 있게 명확하게 이제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건설기계 다음으로 이제 따라갈 만한 종목이 현대인프라코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보이는 걸 믿으시라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좀 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24년도 쪼그라들었지만 마찬가지로 25년 올해랑 내년으로 가면서 매출이 다시 우상향하고 영업이익도 다시 회복되면서 3천억 중반, 그리고 순이익은 2천억 초반까지 다시 돌아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 우상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마진율 역시도 좀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PER 6.6배, PBR 0.6배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는 구조로 마찬가지로 이제 갈 걸로 기대되고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불도저가 이제 주력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엔진 부분이 이익을 좀 방어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기계가 좀 적자 전환하면서 어닝 쇼크를 또 3분기에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수요 둔화가 있기도 했고요. 건설기계 분야에서. 근데 이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전 세계적인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근데 그간의 이제 실적 악화 요인은 수요 둔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매출 감소, 여전히 이제 높았던 물류비 고정비 증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환손실도 있었고요. 그래서 24년도 실적에 좋지가 않았고 24년도는 주가 조정 이후에 평이하게 횡보를 하는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 이후에 현대인프라코어의 불도저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수요 둔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역시도 해결될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엔진 부분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엔진 부분에 있어서 이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게 됐을 때, 매출이 올라가게 됐을 때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이익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유도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엔진 사업을 보유한 게 나중에 오히려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좀 현대건설기계보다는 늦게 갈 수는 있겠는데 아마 좀 탄력적으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초에 엔진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매출이 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익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만 올라가도 이익이 또 크게 또 뛸 가능성이 높아서 매출 올라가는 거에 따른 그리고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이익폭 역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인프라코어는 본격적으로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업황만 개선된다면 아마 좀 일발 역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보여집니다. 내가 좀 더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인프라코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무난하게는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밸런스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두산바켓이 가장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지만 건설기계에 있어서 그리고 북미 시장에 있어서도 유명한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두산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는 현대건설기계가 조금 더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량주는 이렇게 두산바켓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세 개 종목이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징적인 세 개 종목 외에 추가적으로 볼 만한 건 역시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건설기계 그리고 재건, 인프라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설기계가 콘크리트 펌프카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카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높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미 점유율은 한국에서 1등 그리고 해외에서도 과점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발 인프라 정책이나 그리고 세계적인 이 재건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사업에 있어서도 다채롭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리고 작년도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와 달리 24년도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더 높다라는 거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앞선 세 개의 그 무게감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전진건설 로봇은 시총도 낮지만 마진율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특장점으로 이제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초반에 뭐 14%, 12% 이것도 마진율 높은 건데 이제 막 19%, 20%로 올라서더니 이제 내년에는 22%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순이익률은 18.5%까지 상승이 전망됩니다. 그러다 보니 PER이 다소 좀 프리미엄이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18배, PBR 4배 정도를 내년에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건 전진건설 로봇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치면 알테오젠 역할을 할 게 전진건설 로봇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바켓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보실 때 나는 그런 알테오젠 같은 폭발력 있는 종목을 좋아해 라고 하면 전진건설 로봇 저는 이렇게 신고가 쓰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보여줄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자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이 높다라는 점 역시도 프리미엄을 저는 더 부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아직 뭐 1조도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SY스틸텍인데요. 자, 일단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솔직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지금 2천억대 중반, 2,400억대이기 때문에 사실 시총도 가장 낮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로 치면은 가장 좀 불안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인프라 정책이 확대되게 되면 SY스틸텍 역시도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이나 이익 전망이 커지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SY스틸텍 같은 경우에 데크플레이트가 유명한 기업이고요. 일단 모회사가 SY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이랑 우크라이나 재건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오롱 글로벌이랑 이 SY의 SY 스틸텍이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테마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실제로 사업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S건설 고덕자이 센트로에도 층간차음제를 납품했고요. 층간차음제가 이제 지난해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1차 시범단지에서 LH 양주해천 880가구 정도 시공 편리성, 뭐 경제성 이런 것들에서도 뭐 우수하다라고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뭐 LH가 전국에 이제 한 120개 정도 사업지구 공동주택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하면서 결국 아파트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사업들이 한국에서 역시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정책은 확대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이걸 이해하면은 특정 국가에서만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은 계속 수주를 따내고 계속 수요가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만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주상복합을 또 선호하는 심리도 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소음 관련된 문제, 층간 소음 문제도 아파트에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이 그런 층간 소음, 뭐 흡음재라든지 차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안전 문제라든지 시행을 진행하면서 노동법들이 이제 개정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안전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가 거듭하면서 인권이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사업을 또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 수요가 시장의 이제 노동 환경 안전 기준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받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크 플레이트가 건축물을 이제 짓게 되면은 바닥 슬래브를 구성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금속 조립 구조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합판 거푸집을 사용하는 재래식 공법이었고, 이게 좀 옛날 스타일인데 이걸 이제 대체해주는 요즘 스타일 첨단 이제 건축 자재가 데크 플레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류는 뭐 일체형도 있고 탈형도 있고 단열재 일체형도 있고 굉장히 제품은 다양한데 어찌 됐건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쓰는 쪽으로 합판 거푸집에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에 있어서 앞으로도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24년도까지는 아직은 막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한다까지는 기대가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인프라 수혜가 이제 기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테마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린 5개 종목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도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각별히 좀 주의하셔가지고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건설기계 관련주, 그 중에서도 5개 종목을 엄선해가지고 선별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이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소형주 중에는 DY파워나 뭐 진성 TEC 같은 종목들이 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성 TEC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역대급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했던 22년도 근사치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총도 2,300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Y파워 역시도 주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기계 관련주로서 재차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형주로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DY파워는 시총이 1,300억 정도로 훨씬 더 시총이 또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 형식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익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재건 이슈가 뜨게 되면 거기에서 특별히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으로 좀 더 움직일 것이다. 시총은 1,600억 정도라 뭐 DY 파워나 이런 종목들처럼 좀 안정성은 떨어진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필두로 해서 두산바켓, 뭐 현대인프라코어, 전진건설로봇, SY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좀 주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이런 소형주들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 연휴 끝나고 나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1월 30일, 2월 1일, 2월 2일 3일 동안 무료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를 남겨놨는데 그쪽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특강 링크를 보내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모두들 들어오셔가지고 특강 통해서 2025년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나가야 될지 받아가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면서요. 이것 말고도 텔레그램방에서 평소에도 계속해서 정보와 시황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니까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주변에 전파를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보고만 계셨던 분들, 소개받아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와 도움되는 종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응원 댓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시간 내셔서 짧게 달아주셔도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 연휴 되세요.